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5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11월달과 10월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과 지난 시즌 승호패 및 농구 배구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배구 시즌을 맞아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축구 조합픽도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애틀란타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파올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원투펀치가 40득점을 합작했지만 이번 경기 역시 올랜도의 고질적인 3점슛 얕은 한조로 인해 애틀랜타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면서 15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팀의 3점슛 생산력을 보강하기 위해 멤피스로부터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했지만 베인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몇 시즌간 보여줬던 올랜도의 짠물 수비도 나오지 않으면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경기는 외곽슛 비중을 줄이고 높이가 좋은 올랜도의 프론트코트진이 보스턴의 페인트존을 집요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난 시즌 홈에서 보여줬던 터프한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올 시즌 빅맨 뎁스가 약해진 보스턴을 상대로 올랜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이 35득점을 기록했고 페이튼 프리차드와 데릭 화이트, 백코트 듀오가 30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니미아스 퀘이타와 조시 미노시 36득점을 합작했던 게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올 시즌 보스턴은 팀의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알 호포드가 모두 팀을 떠나면서 사실상 프론트코트진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앞서 말씀드린 미노트과 퀘이타가 메우는 중인데 워싱턴은 워낙에 수비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미노트과 퀘이타 조합으로도 보스턴이 재미를 볼 수 있었지만 사이즈와 수비가 좋은 올랜도의 프론트코트진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올랜도 원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직전 보스턴 원정에서 29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6연패를 기록 중이고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도 29위로 공수 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의 46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고 2연승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미첼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오던 다리우스 갈랜드와 제럿 알렌도 복귀하면서 핵심 주전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한 수 아래 워싱턴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무릎 부상을 당한 브루클린전을 기점으로 3승 1패를 기록 중인 애틀란타인데
트레이 영이 빠짐으로써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수비력이 떨어지는 트레이 영의 부재가 오히려 팀 디펜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실제 8경기 기준으로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6위인 애틀란타가 최근 4경기 기준으로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상승했고 심지어 오펜시브 레이팅도 22에서 10위로 올라왔을 만큼 수비가 살아나니 공격도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다이슨 데니얼스 백코트 조합이 트레이 영이 있을 때보다 수비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조합이기 때문에 토론토의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 백코트 듀오를 앞선에서부터 견제해 줄 수 있다면 애틀란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접 밀워키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RJ 베럿과 스카티 반즈, 브랜든 잉그램으로 이어지는 토론토의 포워드 3인방이 골고루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그레이디 딕과 산드로 마무켈라 시빌리가 제 몫을 해주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실제 3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4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로 공격과 수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이번 애틀랜타 원정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개막 후 7전 전패를 기록 중이던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인디애나전을 승리하면서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인디애나는 핵심 주전과 벤치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상태였고 브루클린은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30위로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7경기 기준 6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물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제일런 듀렌과 아이제아 스튜어트, 트윈 타워도 페인트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트로이트입니다. 이적생 던컨 로빈슨도 3점슛 야투율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고 있는 만큼 한 수 아래인 브루클린을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개막 후 5전 전승을 달리다가 최근 피닉스와 레이커스에 연달아 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패 구간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야투난조를 보인 게 뼈아팠고 스테폰 캐슬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게 연패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올해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데뷔한 딜런 하퍼가 부상으로 아웃됐는데 하퍼는 벤치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던 만큼 최근 벤치 구간 하퍼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제레미 소엔과 켈리 올리닉이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웬바냐마와 캐슬, 원투펀치가 야투율만 다시 올라온다면 샌안토니오는 경기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휴스턴은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승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 디펜시브 레이팅도 5위를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입니다. 팀의 에이스 알퍼렌 센군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베테랑 케빈 듀란트도 기복은 있지만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면서 올 시즌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기대에 부응하듯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들만 생기지 않는다면 시즌 초반 휴스턴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뚜렷한 전력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역시나 명장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지휘하에 시즌 초반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애미인데
이것이 잘 먹혀들고 있고 기존의 마이애미의 끈적끈적한 농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지만 이적생 노먼 파웰이 히로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뱀 아데바요도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임의 하케즈 주니어와 시모네 폰테키오, 켈렐 웨어 등 세컨 유닛들도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치 구간에서의 경기력도 좋은 마이애미입니다. 직전 덴버전 아데바요가 발가락 부상을 당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마이애미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샬럿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발목이 좋지 않아 최근 경기들에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뼈아프고 핵심 스코어러인 브랜든 밀러도 일찌감치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전력 누수가 큰 샬럿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일스 브리치스와 콜린 섹스턴, 베테랑들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루키 콘 크누펠과 라이언 칼크브레너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경기력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은 샬럿입니다. 다만 이번 마이애미전 역시 라멜로 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근 5경기 구한 디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이번 마이애미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멤피스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 중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6위, 디펜시브 레이팅 22위로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불거진 자모란트와 코칭 스태프 간의 불화 논란으로 인해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고 모란트 역시 얕은 한조를 비롯해 턴오버까지 자주 범하면서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티 알다마와 캠 스펜서,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같은 벤치 자원들과 세드릭 코어드 같은 올 시즌 데뷔한 루키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댈러스를 5번 만나 4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했던 멤피스고 홈 경기에서는 3번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는 댈러스를 상대로 멤피스가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치 자원들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모란트를 비롯한 주전들이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인데 8경기를 치른 현 시점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로 수비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오펜시브 레이팅은 무려 30위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댈러스인데 카이리 어빙의 부상 이탈로 인해 팀의 메인 볼 핸들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루키 쿠퍼 플래그에게 볼 핸들러 역할을 맡기고 있지만 역시나 어빙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참 부족한 모습이고 베테랑 클레이 탐슨 역시 시즌 초반 최악의 폼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댈러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와 데릭 라이블리 2세, 팀의 핵심 빅맨들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 원정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토론토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원정 백투백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었고 일찌감치 백기를 들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콤보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벤치로 내려간 카일 쿠즈마가 벤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면서 시즌 초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미러키입니다. AJ 그린과 라이언 롤린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팀의 슈터들도 나쁘지 않은 외곽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고 콜 앤서니와 바비 포르티스도 벤치 구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최근 분위기가 좋은 시카고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필라델피아전 신승을 거두면서
개막 후 6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니콜라 부세비치가 결승 3점슛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베테랑 부세비치는 3점슛이 가능한 빅맨이고 실제 올 시즌 48.4%라는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슛감이 좋기 때문에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페인트 존에서 힘에서 밀릴지라도 외곽에서는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의 야전사령관 조시 기디는 시즌 초반 기준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데뷔 2년차 포워드 마타스 부젤리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즘 경기력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제일런 스미스와 케빈 허더, 패트릭 윌리엄스 등 벤치 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러키 원정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오던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직전 경기 복귀하면서 풀 라인업을 갖춘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유타전 부상관리 차원에서 에드워즈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만약 에드워즈가 결장한다고 해도 최근 줄리어스 랜들과 제이든 맥데니얼스, 단테 디빈첸조 등 나머지 선수들의 폼이 좋기 때문에 유타를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디트로이트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유타고 라우리 마카넨과 키온테 조지,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유타입니다. 게다가 주전 센터인 워커 캐슬러가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베테랑 빅맨인 루디 고베어가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와의 페인트 존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유타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덴버 너게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덴버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33득점 16어시스트 15리바운드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개막 직후 슛감이 다소 좋지 않았던 요키치지만 귀신같이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올 시즌에도 농구 도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이 있긴 하지만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이 요키치를 잘 받쳐주고 있고 벤치에서는 브루스 브라운과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제 몫을 해주면서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덴버입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덴버고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인데 설상가상으로 팀의 원투펀치인 스테픈 커리와 지미 버틀러가 직전 경기 결장하면서 이번 덴버전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커리는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고 버틀러는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버틀러까지 결장한다면 이번 덴버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물론 올 시즌 조나단 쿠민가와 모제스 무디, 루키 윌 리차드까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커리와 버틀러처럼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 모두 빠진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출전 선수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 5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핵심인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잭 라빈이 결장했지만 베테랑 러셀 웨스트브룩이 23득점 16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더마 드러전과 데니스 슈로더가 43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말릭 몽크가 21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압도했던 게
승리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OKC고 핵심 빅맨인 사보니스가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사보니스가 결정한다면 하텐슈타인과 홈그랜이 버티고 있는 OKC와의 골밑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포틀랜드전 아쉬운 2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개막 후 8전 전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직전 경기 경기력 문제보다는 원정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막판 체력과 집중력이 아쉬웠던 OKC이기 때문에 하루 휴식을 취한 OKC의 젊은 선수들이라면 이번 세크라멘토전은 체력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아이제아 하텐슈타인과 챗 홈그랜 트윈타워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빅맨 조합이기 때문에 만약 세크라멘토의 사보니스가 결정한다면 OKC가 한결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올 시즌에도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OKC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6위로 공격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 시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가스공사전 홈에서 60점이라는 저조한 팀 득점을 기록하면서 충격적인 1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반적인 야투율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에게 리바운드도 14개나 더 내주면서 완패를 당했던 KT입니다. 다만 직전 가스공사전은 경기력이 너무 저점이 나왔던 KT고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KCC를 상대로 6연승을 기록 중인 KT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KT는 낮은 득점력을 빠른 속공으로 커버하는 팀인데 이번 경기 역시 속공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10월 4일에 있었던 KCC전에서 리바운드를 15개나 더 따내면서 대승을 거뒀던 KT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KCC는 직전 SK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자들이 속출했지만 허웅과 존롱 원투펀치의 활약을 앞세워 1라운드를 호성적으로 마친 KCC입니다. 다만 2라운드에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준용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잘 맞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1라운드 MVP에 빛나는 허웅이 2라운드부터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최근 2경기 모두 허웅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KCC의 공격력이 많이 무뎌진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 가드인 허훈의 부상 복귀가 임박했고 만약 이번 KT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면 승부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허훈이 돌아온다면 형 허웅의 견제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허훈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DB는 직전 모비스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팀에 새롭게 합류한 빅맨 헨리 앨런슨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의 원년 에이스 이선 알바노도 제 몫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DB입니다. 특히 앨런슨은 페인트 존에서의 골밑 싸움뿐만 아니라 3점슛 능력도 갖춘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DB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0월 5일에 있었던 LG와의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석점차 패배를 당했던 DB인데 당시 경기에서 LG에게 14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줬고 4개의 3점슛을 더 성공시켰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DB의 앨런슨은 골밑 싸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LG의 마레이를 외곽으로 불러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3점슛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득점력이 물이 오른 앨런슨이기 때문에 이 앨런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G는 직전 SK전을 승리하면서 현재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아시아 슈퍼리그 대회를 병행하면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LG고 실제 직전 몽골 원정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들을 데려가지 않으면서 이번 DB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칼 타마요와 아센 마레이,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유기상과 양준석의 폼도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LG입니다. 올 시즌 DB와의 첫 맞대결에서 타마요가 25득점, 유기상이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레이는 DB의 앨런슨에게 득점은 밀렸지만 리바운드를 6개나 더 잡아내면서 골밑 사수를 잘해줬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대구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올 시즌 물오른 3점슛 농구를 바탕으로 최근 5경기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용병 앤드류 니콜슨과 캐렘 칸터가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저스틴 구탄과 더불어 국내 선수 이관희와 최현민, 이근희까지 3점슛 야투율이 살아나면서 KBL판 양궁 농구를 시즌 초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 있었던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에서도 3점슛을 무려 19개나 성공시키면서 대승을 거뒀던 삼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양궁 농구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가스공사는 직전 KT전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4경기 2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용병 마티앙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닉 퍼킨스로 용병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가스공사인데 이것이 잘 먹혀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퍼킨스는 공수 양면으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샘 조세프 벨랑겔과 라거나도 제 몫을 해주면서 상위권 KT를 잡아낸 가스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점슛을 무려 19개나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가스공사인데 이번 경기 역시 삼성의 3점슛을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팀에 합류하자마자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퍼킨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삼성 쪽으로 투표율이 과하게 몰린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납득이 갈 만한 수치이지만 국내 농구 특성상 이렇게 투표율이 몰리면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가스공사는 닉 퍼킨스를 영입하면서 확실히 경기력 반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삼성의 승리와 함께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5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